사진 당시는 활기찬 모임, 겹치는 목소리에 끔찍한 모집단으로 들어가서 웃음이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처럼 공기를 통해 춤을 추고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에 의해 완전히 소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소는 촛불 불꽃처럼 깜박거리고 에너지로 딱딱하고 애니메이션 대화는 밤의 그림자처럼 소용돌이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연결의 본질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유대가 위조되는 사건과 의미 있는 관계라고 생각되는 것은 축하됩니다. 이제 이 계시의 가장자리에 숨어있는 독방 인물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들은 불안하지 않으며 어색하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지는 스펙터클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을 발산합니다. 사고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것은 그들의 마음은 유유대화와 속이 빈 쾌락보다 훨씬 더 불길한 것에 의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벼운 헛소리에 관여하는 반면 이 개인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령으로 남아있으며 나머지 군중들을 쫓아내는 사소한 교류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토양이 종종 사회적 영역에서 그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나요? 오만, 내 삶, 아니면 훨씬 어두운 일입니까? 두 배로 된 검과 같은 지능이 고독으로 향하는 지능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표면 아래에 어떤 숨어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19세기의 광채와 비전통적인 견해가 우리의 신념의 구조에 도전하는 철학자인 아르투 쇼펜하우르의 불안한 통찰력을 탐구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예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다른 회사에서 위안을 거의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신비를 풀어줄 것입니다. 이 탐험이 끝날 무렵 당신은 고도로 지능적인 분리의 냉담한 진실을 파악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계시는 가장 심오한 것일 수 있으며 자신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능과 고독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지능적일수록 자극이나 긍정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느낌이 적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종종 풍부한 생각, 아이디어 및 내부 대화로 가득 차 있어 외부 산만함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그의 영향력 있는 작품인 의지와 표현에서 그는 평범한 개인이 고독에 비어있기 때문에 평범한 개인이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능이 높아진 사람들은 내부 세계가 너무 광범위하게 발견되어 혼자가 되는 것이 고립보다는 점직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신랄한 질문을 유발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진정으로 행복에 필수적입니까? 아니면 어린 나이부터 우리에게 주입된 신념일 뿐입니까? 우리는 우정을 형성하고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복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삶의 풍요로움을 박탈당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산 뉴턴, 니콜라 텔라, 에밀리 디킨손, 프란츠 카프카, 심지어 쇼펜하우어 자신과 같은 가장 화려한 마음 중 일부는 사회 소문에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불행했습니까? 아니면 가장 피할 수 있는 진실을 파악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사회화를 타고난 인간의 필요성이 아니라 깊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는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연결을 쫓는 후 추격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느끼고 아마도 고독이 제공할 수 있는 심오한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침묵을 견뎌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대화는 진정한 지적 또는 개인적 중요성이 부족한 사소한 문제, 가심 및 중요하지 않은 교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현명한 개인은 자립적입니다. 그들은 필수품에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적과 일치할 때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자. 사교 후 배수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에너지가 복원하기보다는 에너지를 깎는 것처럼 종종 피곤하다고 느낍니까? 이것이 당신과 공명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지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의 환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틀에서 분리된 느낌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생존과 정서적 건강을 위해 그룹에 의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실이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사회구조가 무역, 협력 및 생존과 같은 실질적인 목적을 제공하지만 종종 진정한 내부 성취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졌다. 실제로 그는 과도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진정한 개인적 성장에서 산만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 깊이가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대화, 오람 및 사회적 승인을 통해 외부 검증을 추구합니다. 대조적으로 풍부한 내면의 삶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및 창의성에서 비롯된 고독의 위안을 찾아 지적, 정서적 복지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이 관점은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믿음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직면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진정으로 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생각에 직면하는 수단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또한 개인이 빠르게 분별하는 사회생활에 또 다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적합성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교환에 참여하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며 진정한 자아를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지능적인 개인은 종종 이러한 압력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수용에 대한 진정성, 피상성에 대한 깊이, 단순한 공손함에 대한 진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의지를 준수하려는 원칙은 그들에게 특이치, 즉 사회적 기대에 엄격한 곰팡이에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체인들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화려한 마음이 오해, 고립 또는 불공평한 반사회적으로 분류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립의 무게는 종종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을 탐색하기 때문에 심하게 슬프다. 그들이 사회에 대한 경멸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속임수의 베일을 뚫습니다. 그들은 연결로서의 많은 레이블이 종종 일련의 연습 교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냉담한 탐구가 있습니다. 만약 고독으로 이끌어낸다면 이것이 사회적 존재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제공하는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불길한 방법이 있습니까? 쇼펜하우어의 가장 잊혀지지 않는 통찰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궁극적인 계시는 가장 불안한 것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사회생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조정합니다. 고도로 지능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들의 철수를 진정으로 촉진시키는가? 그것은 단지 선택일 뿐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불필요하고 심지어 배수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풀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또 다른 중추적 개념, 즉 고독과 외로움 사이의 틈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는 외로움이 성취의 고무에서 비롯된 반면 고독은 자립의 상태를 구현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개인은 혼자 있는 전망을 두려워하여 정서적 황폐와 동일시하지만 날카로운 마음은 그러한 황량한 빛에서 고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것은 세계의 중공 관화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이것은 고독의 느낌에서 비롯된 반면 고독은 자립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정적인 공급과 연결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분별력 있는 마음은 고독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지혜, 자기검사 및 개인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고려하기 위해 잠시 멈추자. 당신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발견했지만 완전히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꼈으니까. 진정한 의미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대화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명료한 감정을 캡슐합니다. 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고독을 부자연스럽게 보도록 훈련시켜 모든 비용으로 격리를 피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이 가장 심오한 생각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반면 끊임없는 사교활동은 진정한 자기 반성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은 혼자 있는 한 자신이 될 수 있으며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 있을 때만 그가 정말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종종 의존성의 한 형태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현명한 개인은 고독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조하고 자기 이해하는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영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마음을 반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격리에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삭 뉴턴은 운동과 중력에 대한 그의 이론을 공식화하면서 몇 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니콜라 텔라는 독신 생활을 선택하여 자신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에밀리 디킨손은 집 밖에서 모험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가장 심오한 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인물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의 풍요로움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지능적인 사람들이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을 철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호도를 넘어 확장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인간 교류는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피범, 자아 및 모원의 경쟁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은 종종 진실보다는 긍정을 추구하며 이는 지적 완전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화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데 더 관심이 있는 개인을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고도로 지능적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피상적인 상호작용은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태우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뒤틀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지 사소한 교류에 찬성하여 심오한 대화를 피하고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갈망하는 방법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외관을 관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틀의 인텔리겐스가 이러한 불안한 사회적 가공에 대한 더 선명한 인식을 키우고 있으며 더 인식할수록 그것들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는 예리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없으며 오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들의 사고 과정이 감히 밟을 수 없는 어두운 영역으로 분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 렌즈는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홀로 된 렌즈를 드러내고 군중 속의 스펙터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잊혀지지 않는 딜레마를 일으킨다. 만약 사회적 존재가 피상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끔찍한 후퇴가 고립되어야 합니까? 인간관계에 전혀 장점이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복잡한 반응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무효로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이 선택성에 있다고 제안했다. 지적 영혼은 의무의 사슬에 굴복하기보다는 진정한 지적 및 정서적 유대를 위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하여 사회생활을 완전히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또한 고독의 위험, 즉 성장과 내성을 키우는 고독의 위험과 쓴 막과 소외에서 벗어난 고독의 위험 사이에 결정적인 선을 그렸습니다. 이 어두운 존재의 존재에서 동반자의 선택은 생존의 문제가 된다. 전자는 유익하지만 후자는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우월성이 다른 사람들의 견멸로 변모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진정한 지혜가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분리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지능형 개인이 어떻게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고독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답은 쇼펜하우어의 최종적이고 가장 심오한 통찰력에서 발견되며 이는 지능적인 사람들이 종종 사회생활을 무시하고 대신 선택하는 일을 무시하는 핵심 이유를 밝혀냅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를 매력적인 실현으로 이끌어줍니다. 오히려 그들은 근본적인 진실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상호작용은 물질보다는 필요성, 습관 및 사회적 조건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 이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대다수가 사회생활의 깊은 관계에 대한 진정한 욕구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경우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우정이나 규제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이 종종 진정한 연결보다는 상호 필요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 중 하나에 직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숙고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직면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그들에게 집착합니까? 그는 많은 우정이 근본적으로 거래적이라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종종 깊은 연결이 아니라 공유 환경과 같은 공유 환경으로 인해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면 관계가 자주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로와 같은 이유입니다. 연결은 결코 진정한 이해에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외부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패턴을 인식하고 그들의 관계에서 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이나 진정성이 부족한 연결에 대한 투자를 자제합니다. 이 관점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방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검증을 구하는 것을 중단하면 단순한 의무보다는 진정한 점열에 따라 관계를 배양할 자유를 얻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좋아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지능이나 개인적 성취와 동일하다는 개념에 대해 깊은 회의론을 가졌다. 그는 역사 전반에 걸쳐 가장 심오한 사상가들이 종종 사회적 거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종종 자신을 고립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예를 들어 로나르도 다 빈치를 고려하십시오. 그는 깊은 내성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종 다른 사람들의 숭배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더 혼자입니다. 결국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는 것은 외로운 여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사교 행사의 산만에 대한 그의 연구에 조용한 것을 선호하면서 심오한 성찰로 인정받았다. 그의 생각은 개념, 발명품 및 끝없는 지식 탐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그의 진정한 사명에서 잠재적으로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니콜라 테슬라에게도 같은 감정이 적용되는데 그는 관계가 자신의 작품을 반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람들은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사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사회적 승인이 아니라면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 대답은 무엇보다도 쇼펜하우어가 존경받는 것에 있습니다. 지혜, 그는 가장 높은 형태의 존재는 지식과 자기 훈련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깊은 생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성에 소비된 시간은 사소한 대화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들은 인기나 사회적 지배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취하는 곳입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수하는 환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의 견해로는 평범한 사람은 끝없는 산만함, 지위, 승인 및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지 않고 그 이외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갇혀 있습니다. 내조적으로 지적인 개인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추구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종종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생활이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지 고려하십시오. 개인은 세심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게 자신을 제시하는 방법, 일치하고 동의하고 외모를 지지하며 불편한 현실을 측정해야 한다는 조용한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관의 진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배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성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이해력이 많을수록 환상의 무게가 적습니다. 이것은 통찰력 있는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관점으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이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정의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화를 때때로 유익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더 깊은 성취감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큰 모임에 대한 친밀하고 의미 있는 토론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반자를 제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쾌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사려 깊은 사람들은 종종 사회생활에서 후퇴하지만 인간 본성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독은 인류의 거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명확한 유리한 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진정한 지혜가 생명을 완전히 옮기지 않고 관찰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뒤로 물러나서만 존재하는 것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깊은 묵상이 자연스럽게 고독의 그림자로 이어지는 경우 아마도 지능의 진정한 척도는 사회적 승리가 아니라 속이 빈 느낌 없이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섬뜩한 능력에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현대 사회의 구조를 통해 떨리는데 이는 사회적 유대가 궁극적인 성취의 원천이라는 믿음에 필사적으로 달라붙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숙고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만적인 조건에 의해 욕설을 당했습니까? 고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스펙터입니다.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최종적이고 가장 냉담한 통찰력을 탐구할 때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지능적인 사회생활의 소문을 피하면 어떤 어두운 진실이 무엇보다도 소중히 간직됩니까? 이 계시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까? 마지막 계시는 가장 불안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동반자에게 위안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의 궁극적인 통찰력은 심오하고 불쾌합니다. 가장 깊은 성취는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심연에서 발생합니다. 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일시적인 환상을 쫓는 반면 내부 깊이 지식 및 자제력을 발휘하는 개인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의 중심은 인간의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안한 추구 상태에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관계, 지혜 및 오락을 추구하며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망을 얻더라도 만족은 짧습니다. 새로운 갈망이 곧 발생하고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 더 많은 분별력 있는 개인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만족이 외부 승인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과 통찰력으로 공명하는 삶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종종 얕은 사회적 참여와 거리를 두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정한 목표에서 그들을 전환시키는 삶만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 이해는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성취에 관해 우리가 가르친 모든 것이 잘못 인도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다른 사람들과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키우는 것에서 유래된다면 어떨까요? 유래된다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가장 통찰력 있는 개인은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흥분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의 불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사회적 승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축으로서 읽고 숙고하고 창조하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깊은 지능과 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한 표면, 외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렌즈를 통해 수명을 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찾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종종 주류에서 멀어지면서 심오한 실존적 탐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그의 가장 유쾌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고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그는 사회의 소문이 독립적인 생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 쓰는 압력, 끊임없는 산만함, 이 세력의 모든 세력은 개인을 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정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그는 고독을 고립의 형태가 아니라 자유의 통로로 인식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마음이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로부터 물러서서 종종 이해를 위한 노력에서 심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달성했다고 니에아 함소베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평범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실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얻었고 더 많은 야망에 헌신했습니다. 이 관점은 현대 문화의 메시지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정으로 필수인지 아니면 사회가 혼자 있는 침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조건을 가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역사를 한눈에 볼 때의 가장 특별한 사상가, 예술가 및 발명가 중 다수는 종종 주류에서 다양한 철수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소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맹렬한 오락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아이디어, 참조물, 의미에 대한 탐구와 같은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생활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결이 중요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지적 또는 정서적 물질에 뿌리를 둔 경우에만 인식했다. 그는 외로움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둘러싸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얕은 동반자와 고독 사이의 선택에 직면한다면 고독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를 어디에 남겨두나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쇼펜하르리 반사는 관점에서 유쾌한 변화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성취를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성장과 자기 탐험의 수단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는 대신 지식, 지혜 및 개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실현은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위안이 거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립적인 사고의 능력, 창조의 자유, 외부 긍정에 대한 끊임없는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취가 다른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키우는 데 있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고독을 결함보다는 힘으로 보았을 때 당신의 삶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외부 범증에 대한 탐구를 중단하고 초점을 안쪽으로 돌렸다면 진정으로 얼마나 더 성취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역사상 가장 화려한 마음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선구자였으며 아마도 그들이 수행한 여정은 가장 심오한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쓰라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